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타호, 요 차를 조만간 시승기 올릴 텐데 요 예습 차원에서 요 차 어떤 차인지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차가 뭐 낯설진 않죠. 요거 지난 2019년도 서울 모터쇼에 공개가 됐었던 차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리고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요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VIP분들이나 많이 타시는데 요 차의 조금 저렴한 버전이다, 요걸로도 좀 유명하고요. 근데 2019년도에 서울 모터쇼 나올 때부터 이거 모델 체인지 할 때 다 됐는데 이거 무슨 구형 모델 들여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뭐 또 돌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진짜로 신형 모델이 나왔어요. 완전 신형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신형 모델 들어오냐 했는데 안 들어오고, 2021년도에 또 요거 들어오냐 했는데 안 들어오고, 이러다가 이제 지난 1월 12일에 이제 가격표 공개되면서 사전 예약 받고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차는 안 들어왔대요. 가격표만 공개됐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말이 많죠. 일단 비싸다는 얘기부터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가격이 1억 원에서 몇백만 원 빠지는 9,253만 원이에요. 이게 미국 가격이 검색을 해보면은 5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차예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요거를 예로 들면서 비싸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얘기. 요거는 완전 기본형 모델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타워는 완전 풀옵션 모델이 들어와요. 참고로 타워에는 세 가지 엔진이 있는데 5.3L 355마력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 그리고 6.2L 426마력 V8, 요 두 가지 가솔린 엔진 외에 3L 디젤 엔진도 있는데,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죠. 이 커다란 SUV는 디젤이지 뭐 이러면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 많았는데, 근데 이건 미국 트럭 규격의 디젤 엔진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몇 대나 판다고 우리나라 디젤 규정에 맞춰서 뭐 배출가스 정화장치 개발해서 붙여주고 뭐 이러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일찌감치 바라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3L 8기통 요것만 해도 355마력, 요것도 꽤 되기 때문에 요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 정도 엔진으로 해서 적당한 옵션 해가지고 7천만 원대 요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경쟁 모델인 포드 익스페디션, 요거 미국에서도 요 타오랑 경쟁하는 모델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8,240만 원이에요. 요거보다 좀 저렴하면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고로 익스페디션은 3.5L V6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 요걸로 405마력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타오 요거 옵션 보니까 6.2L 426마력, 가장 비싼 하이컨트리 모델의 뭐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장치, 22인치 대형 휠, 보스 오디오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은 풀옵션 모델로 들어와요. 이렇게까지 좋은 거는 필요 없는데 왜 이것저것 다 하는 풀옵션 모델을 굳이 이거를 들여오는 걸까?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수입차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각 브랜드별로 수입하는 모든 차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다 더해서 평균치를 낸 거, 요게 뭐 95g 이하 이거 넘으면은 뭐 벌금을 내고 이래요. 아주 비싼 뭐 슈퍼카나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차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오버해도 그냥 벌금 내면서 그냥 팝니다. 근데 쉐보레 같은 차들은 이 벌금 이런 거 내는 것도 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이 6.2L 대배기량의 커다란 SUV 이런 거 막 이산화탄소 배출량 275g 막 이렇게 되는 차들을 들여오는 게 좀 부담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쉐보레 볼트 EV,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잖아요. 0. 전기차니까 0이잖아요. 요 차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거 평균치 이렇게 맞추면은 그냥 그래도 벌금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내도 뭐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쉐보레, 이 한국 GM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들 보면은요, 쉐보레 볼트 EV 외에는 다 대배기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차들이에요. 뭐 쉐보레 카마로 이거 6.2L잖아요. 그리고 콜로라도와 트래버스 이것도 다 3.6L. 요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벌금 내는 거 최고급 모델로 해서 좀 비싸게 제대로 자리매김하겠다, 요런 전략입니다. 게다가 미국도 코로나 이슈나 뭐 반도체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 이렇게 이래저래 해가지고서는 어차피 많은 물량을 들여오는 게 아니니까 박리담에 이런 거 없이 제대로 된 거 딱 해가지고서는 그냥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팔아서 제대로 된 이미지라도 그냥 만들겠다, 요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옵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타오의 풀옵션 모델 요거를 미국 자동차 가격 정보 사이트인 트루카닷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89,000불 정도 나와요. 이것 중에 뭐 국내 사양에 맞지 않는 거 몇 가지 뭐 빠질 거예요. 근데 요 89,000달러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환율 계산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9,253만 원으로 훌쩍 넘거든요. 가격은 뭐 그냥저냥 좀 잘 맞춰서 이게 적당하게 맞춰서 들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쟁차 몇 개를 좀 더 봤어요. 미국에서 쉐보레 타오와 경쟁하는 포드 익스페디션 요거 우리나라에서 8,240만 원에 파는데 요거를 비슷한 옵션으로 구성을 해봤더니 78,500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를 요즘에 뭐 1달러가 1,200원 정도가 하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78,500달러가 8,240만 원 이렇게 하면 요것도 뭐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에요. 물론 포드 익스페디션은 2017년도에 나온 차이고 이게 모델 체인지 할 때도 거의 다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아마 요 가격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모델 체인지 될 때가 되면은 좀 프로모션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또 몰라요. 요즘에는 뭐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뭐 프로모션하고 할인해서 팔고 이런 게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현지 사정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자, 하나만 더 검색해 보면은 요 쉐보레 타오와 엔진, 골격 뭐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있는 쉐보레 타오의 고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그냥 최고급 차예요. 미국에서도 VIP들이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미국에서 10만 달러 넘으면 상당히 고급 차인데 요게 13만 8,950달러예요. 요거 우리나라 가격이 1억 5,300만 원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환율 계산하면은 요것도 뭐 그냥 괜찮은 가격으로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 시승기는 다 봤죠? 요거 작년 7월인가 올렸을 거예요. 쉐보레 타오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바디와 엔진이 일단 같은 거예요. 요 문짝 보세요. 문짝 요거 앞문짝 뒷문짝 뭐 이런 거 보시면은요. 에스컬레이드랑 타오랑 거의 같죠? 같은 바디예요. 앞과 뒤만 다른 그런 형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에스컬레이드 시승하면서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생각하기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요 타오에도 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순간적으로 조절해주는 이렇게 전기 딱 통하면은 서스펜션이 순간적으로 딱딱해지고 막 부드러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요것도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어서 코너링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큰 등치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요것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타오에 들어가 있어요. 엔진과 변속기 요 6.2L V8 426마력의 토크가 63.6 요 괴물 같은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 붙은 거 요것도 에스컬레이드랑 타오랑 같아요. 같은 엔진에 뭐 변속기도 같고 무게도 비슷합니다. 결국 쉐보레 타오는 에스컬레이드랑 뭐 생긴 거 좀 다르고 브랜드 다르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많이 좀 다르죠. 38인치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뭐 36개나 되는 AKG 스피커 뭐 요런 건 없어요. 요런 거 빠지면서 거의 6천만 원이 더 싸다. 3, 4천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이나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쉐보레 타오의 이 9,253만 원 요 가격이 괜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다가 에스컬레이드랑 쉐보레 타오의 이 앞모습을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은 역시 캐딜락은 캐딜락이구나. 이 캐딜락의 존재감은 상당하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드렸던 미국의 커다란 SUV의 공통점은 모두 플레인보디 SUV라는 거예요. 차 바닥에 두툼한 H형 프레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H형 프레임에다가 엔진도 붙이고 바퀴도 붙이고 그 위에 이렇게 차체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요게 마차 시절부터 이렇게 만들었고요. 초창기 자동차도 다 이거였어요. 이 H형 프레임에 바디를 딱 붙여서 만들었다 해서 바디온 프레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버스나 트럭 그리고 막 홈로 막 달리는 사륜구동 차들은 다 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에요. 기아 모하비나 뭐 쌍용 렉스턴 뭐 이런 것도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에요. 요거 외에 우리 주변에 달리는 대부분의 차들은 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닌 유니바디 방식, 모노코크 바디 방식이에요. 모노코크 바디는 이 비행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비행기는 요 동그란 요 바디 자체가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이 따로 없어요.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없이 요 바디가 골격 구실도 합니다. 모노는 하나를 뜻하고 코크는 프랑스어로 껍데기를 뜻하는데 껍데기 하나로 이 바디까지 다 했다. 이래서 모노코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프레임 보디만 다녔던 1922년에 최초의 모노코크 바디를 이탈리아 란치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H형 프레임을 없애고 바디
바디로 차체 강성까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차체를 좀 더 낮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H형 프레임을 없애고 이 차체 바닥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H형 프레임처럼 이렇게 차체에 이 강성을 잡는 걸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바퀴를 붙이고 엔진을 붙이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체를 좀 더 낮고 가볍게 만들 수 있었는데 요거를 모노코크 바디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후 이 모노코크 바디가 이 승용차의 기본 형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죠. 이 바디 설계를 강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계를 잘하면 가볍고 더 시트 포지션도 낮고 그 다음에 코너링도 좋고 고속 주행감도 좋고 게다가 MVH도 좋고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이 모노코크 바디로 이렇게 갈아탔는데 그래도 차체 강성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한 트럭, 버스, 무거운 짐 많이 싣고 막 내구성 좋아야 되는 이런 차들은 지금도 H형 프레임으로 바디온 프레임으로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 프레임 바디 요거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은 나라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포드 F150 요 픽업 트럭 요게 일단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2등이 GM 쉐보레의 실버라도 요것도 픽업 트럭인데 요 실버라도의 바디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쉐보레 타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들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것저것 다 직접 고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아파트, 대단지 이렇게다 뭐 생활지원센터 이런 데 전화하면은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배관 같은 거 고쳐주고 뭐 이러지만 미국에는 아파트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쳐주러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인건비도 비싸. 미국에서는 대부분 개인주택에 이렇게 살고 대부분 자기가 다 직접 고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 같은 게 집에 이렇게 웬만한 집에 한 대씩 그냥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막 합판 싣고 와가지고 직접 고쳐야 되고 여기다가 페인트 싣고 와서 직접 페인트 칠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동차 수리 같은 걸 할 때도 우리는 뭐 카센터 이런 게 동네에 그냥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동차 수리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막 또 이렇게 뭐 몇 마일 가가지고서는 차 맡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또 없잖아요. 차 맡기고 올 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하러 맡길 때는 차 싣는 이 트레일러가 있어요. 이 트레일러에다가 차를 이렇게 실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차를 맡기고 그리고 수리해가지고 다 수리했다 그러면 또 트레일러 붙여가지고 가서 수리한 차 이렇게 몰아보고서는 수리 다 됐습니다. 그 수리비 내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싣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은 차 싣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차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차 뒤에 트레일러로 뭔가를 붙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하고 차를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노코크 바디에다가 차 트레일러 이렇게 무거운 거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 모노코크 바디는 뭐 조금 휘어진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거 조금 이렇게 잘 못 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잘 끄는 차들은 프레임 바디 이 SUV,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하이웨이 여기는 가로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해 지면은 어두컴컴한데 그냥 헤드램프만 켜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다 가로등 있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새벽에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요거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개씩 트레일러 붙이고 다니는 대형 트럭들 요런 거 사이로 이렇게 다니고 막 이래야 돼요. 이 커다란 대형 트럭들 어두컴컴한 이 고속도로에서는 납작한 세단이나 뭐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바로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세단이나 스포츠카 갖고서는 이렇게 하이웨이 가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 여기 이렇게 딱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래서 다들 미국에서는 큰 차 타고 다니는구나. 안전 때문에 진짜 살기 위해서 큰 차 타는구나. 여기서 세단 타면은 진짜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들 큰 차를 타고 다녀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큰 차가 아니야. 그냥 흔한 차예요, 그냥. 저희가 이런 미국의 큰 SUV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 차들은 왜 그렇게 크고 무식한가요?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보였는데 이런 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백날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밤길, 미국의 어두컴컴한 하이웨이, 고속도로 요거 한번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한번 달려보시면은 이래서 다들 큰 차 타는구나 그냥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비디오